누가 후기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PPT랑 멀게 생겨가지고 라고 누가 후기에 적어주셨습니다. 그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자, 네, 저는 2019년에 세상에 하나뿐인 지루하지 않은 PPT 강의로 강사를 데뷔했던 아이캔도라고 합니다. 자, 뭐 처음 시작은 대표 강의가 PPT였지만 지금은 대표 강의가 PPT이진 않습니다. 오늘 뭐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많은 컨텐츠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 컨텐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팀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자기개발을 시작했어요. 12월에 에버노트 강의를 듣고, 뭐, 3P, 뭐, 독서, 쭉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거의 강의를 다 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저를 소개한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분은 디자인, 어떤 분은 기획, 어떤 분은 마케팅, 어떤 분은 컨텐츠 되게 다양하실 겁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걸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을 테고, 자, 제가 자기소개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그것들을 느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다 정답일 테니까요. 분명히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장표이지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느낌이 똑같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기획이나 디자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시간적인 한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향후에 PPT 과정을 들으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자, 이건 제 PPT 특강입니다. 특강 파일인데 이 파일을 보시면 양재님 경험이 있으셔서 지금 바로 멘트들이 눈치 빨라. 자, 보시면 이 칼라를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리고 힌트도 넣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 자, 저 같은 경우는 칼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표현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자기만의 칼라라든가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기획, 마케팅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이런 컨셉 요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특강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를 모티브로 삼아서 강의 한 자체를 구성해 놨고요. 실습 역시도 스타벅스 관련된 실습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와, 디자인과 기획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한 일부 내용인데 이거는 중급 정도 과정입니다. 특강을 말고 6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때 쓰는 강의안입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칼라 활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쪽 보시면 칼라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인을 브랜딩할 때 오늘 자세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컬러에 대한 부분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박병호 대표님을 칭찬했었죠. 왜냐하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저 컬러를 늘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박병호 대표님 이름은 기억 못하더라도 그 빨간색 옷 입은 열정적인 사장님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게 브랜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보시면 실습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습 파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파일을 강의를 들으시면 단 5분 만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자, 제 강의는 기능 중심적 강의가 아니라 개인을 표현할 수 있는 또는 회사, 소상공인을 표현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기획 강의예요. 아직까지 세상에 노출된 적 없는 2019년에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숙성을 시키고 있는 제 기획파일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기획이 중요한 건데 아직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만나기가 힘들어서 기획 강의를 좀 밀어놨었고 기획 강의 같은 경우는 올해 런칭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기 힘들었다 또는 자료를 만드는 게 힘들었다 또는 기획서를 쓰는 게 힘들었다 라고 하면 그 기획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저는 딱딱한 거 참 싫어해요. 이런 나이키 사례라든가 아디다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획 강의를 만들어 놨고요. 자, 세상이 또 오픈하면 하나밖에 없는 기획 강의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 제가 만든 기획 이상의 강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던 뭐 실습 파일, 그리고 제가 작성해준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자, 되게 많이 물어봐요. PPT로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저는 작업의 99%를 PPT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PPT를 활용해서 만드셔야 될 테니까요. 포토샵이나 일러를 들어간 순간 여러분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PPT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저랑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실습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대부분 분들이 따라오세요.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PPT를 가장 쉽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자, 이건 제가 작업했던 제안서라든가 강의안 등인데요. 다 PPT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장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PPT로 명언 만들 수 있습니다. PPT로 로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들도 실습 이후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의 2라운드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콘텐츠를 찾아서 월급의 수익을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는 과정에 대한 특강입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의 컨텐츠를 찾을 수 있진 않을 겁니다. 오늘 과정은 여러분들이 왜 컨텐츠를 찾기 힘든지, 어디서 컨텐츠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26일에 제가 여러분이 컨텐츠를 찾을 수 있는 질문지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는 이유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 목적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할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월급이 안정하고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은 사실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미래 걱정 없어. 하면 굳이 이 시간을 내서 콘텐츠를 찾고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급의 수익이 필요하고 더 나은 내일,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고요. 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주일 만에 한 3번 하려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 16일에 자철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했죠.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한 이유는 이거예요. 저처럼 회사 생활에 올인하던 사람이 갑작스런 퇴직이라든가 퇴사라든가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수입이 끊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제 강의의 핵심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월급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 밑바닥 끝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지옥을 처음 경험했었어요. 회사에 잘릴 수 있구나.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회사 외에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해봤다라면 캐시 슬라이드 설치해서 한 달에 열심히 설치하고 누르고 해서 3만 원 벌었던 이런 것들 외에 돈을 버는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자, 그때 참 막연했던 느낌 들고 그때 느꼈던 공포감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부서 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아예 부서 배치 없이 혼자만의 공간에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1시 반 이쯤 나가서 밥을 흡입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환경들은 아니었었어요. 자천이 됐고 대부분 저 정도면 나갈 텐데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배들도 무시를 하고 뭐 동기 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했었습니다. 뭐 없는 취급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회사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정말 막막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많은 일을 했었는데 그 업무량의 5분의 1 정도 되는 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되게 한가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의미도 없는 존재라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천억 이상의 매출을 관리하던 저였는데 갑자기 100억 매출을 관리하래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왜 해야 되나 싶고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싶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봤는데 명예회복을 위해서. 근데 성과 평가가 최하위 등급이 나왔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그 충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막막했었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올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살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느끼고 저는 자기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외에 나의 능력을 키워야 됐고 회사를 빨리 퇴사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강의를 듣다가 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제가 2019년, 2018년 강의 때 강의를 듣고 제가 만들었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도 손 안 보고 가져왔고요. 그 당시 제가 했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당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외에 수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토지 강의, 전세, 월세, 경매 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들었었는데 그러다 월세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냥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월세를 원하는지, 왜 월세를 원하고 이 강의를 듣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우연히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강사님이 뒤풀이를 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혹시 아이스 브레이킹 10분 동안 할 수 있겠냐라고 하길래 술을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농담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농담을 바탕으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카톡을 넣어봤습니다. 농담이시죠? 장난이시죠? 진짜 준비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진짜였습니다. 그때부터 발동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에 10분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자, 디프리서부터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획 과정의 일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왜 월세 강의를 듣는지, 내가 왜 이 강의를 듣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강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과거 자기계발하기 전, 부동산 강의를 듣기 전에는 회사에서 그냥 잘 나가는 직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최연소 팀장도 했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고 위기를 맞이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사 월급 외에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노동력 상실이 된다는 얘기는 경제 상실을 의미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족 또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직원으로서 입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연봉이 꽤 잘 오른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처음에 입사한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었는데 초반에 입사하신 분들은 스톡 옵션부터 시작해서 연봉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대박 부자가 되었고요. 저는 그 혜택을 아주 조금 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사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시간과 내 돈을 바꾸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벌고 있는데 그 월급이 커질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걸 느끼고 자기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확고했습니다.
자, 직장인의 반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당시.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저의 목표는 오로지 부동산을 해서 3년 내에 월세 1,000만 원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는 돈이 없었어요.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뭐 상가는 아니겠죠. 돈이 없으니까 뭐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세팅하려니 내 자금이 부족하구나. 그럼 갭 투자를 병행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임대사업자도 신청하고 사업자도 내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강의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었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소장님 편이라, 소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소장님과 어떻게 관계를 만드는지가 중요하게 여길 거라 생각해서, 제가 소장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도 뭐 부동산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소장님이 계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가면 소장님들이 밥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박병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밥을 차려주세요. 그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저에게 좋은 물건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물건을 받고 투자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 하면 부동산 소장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90%가 이상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게 발표를 마쳤었고요. 저는 이 한 번의 발표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망설이거나 안 했다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확실해요. 이 한 번의 기회를 부담감을 이겨내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다른 변화들이 찾았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든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옆에 노트 또는 핸드폰 또는 카톡창을 열어서 뭐든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이 휘발되지 않게 적어놓으세요. 그 생각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들으면서 나는 이런 상황이 없었나? 난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번의 발표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퀄리티의 PPT를 그동안 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PT 강의해달라, PPT 좀 해달라, 제안서 좀 해달라, 강의안 좀 해달라 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나? 몇 달 동안 제안서를 해주고 강의안을 해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은 인지도가 확 높아지겠죠. 강의안에서 표현되는 게 다르니까 수강생들이 반응이 달라지고요. 제안서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고 실적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만한 특징들이나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처음에 제가 한 PPT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길래 이상하다. 다들 이만큼 할 텐데 왜 이거 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할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PPT 강의할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찾기 힘든 이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타석에 쓰지 않고 안타나 홈런을 노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분 주어진 걸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과 작업을 했습니다. 단지 10분, 단순히 10분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거라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자,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아직 연습이 부족해요. 저 아직 좀 더 준비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대기 타석에서 열심히 방망이 휘두르다가 실질적으로 타석에 서서 방망이 휘둘 힘이 없거나 하면서 삼진 또는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타석에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석에 서서 배트를 휘둘러 봐야 투수의 성향도 알 수 있고 안타도 칠 가능성도 나오고 홈런을 칠 가능성이 나오는데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홈런만 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가 부족하다 또는 저는 완벽주의자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실패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스스로의 전진을 막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타석에 서기 전에 충분히 스윙 연습하시고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게 방망이를 휘두르겠다. 그것만 다짐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앞에 많은 기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기회는 준비하는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기회가 오면 준비해야지라고 할 때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이 잡아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시작은 언제나 어렵고 중단은 언제나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시작은 어렵죠, 당연히. 시작은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단 늘 쉽죠. 어떤 것이든. 운동도 중단하는 것도 쉽고, 다이어트도 중단하는 것도 쉽고, 공부도 쉽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고, 금연도 쉽고, 다 쉽겠죠. 자, 시작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저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 시장에 나와서 기회를 발견했던 게 이거였어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한 달에 25개 강의를 들었거든요. 2018년 1월에 제 다이어리에 적혀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무료 특강 같은 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야 될 강의들이 많은데 당연히 무료 특강보다 유료 특강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던 강의가 150만 원이었어요. 이건 와이프한테도 말 못했어요. 와이프는 지금도 몰라요. 제가 토지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토지 카페에서 들어갔는데 엄청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0만 원 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들을 25개를 들었어요.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 강의료를 10배, 100배 뽑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25개를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되게 늦었었어요. 평일에 강의 매일 듣고 주말에 토일 하루 종일 듣고 이렇게 해야 25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니까 시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 강사님들이 PPT를 만드는데 PPT가 워드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확신했던 게 이거 시장에 내가 몇 개만 꽂아 놓으면 나를 알리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처음에 제 방향은 부동산 투자를 하자. 부동산 투자해야 돼. 이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강의 듣는 비율과 자기계발 강의 비율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계발 강의를 더 많이 듣게 됐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듣거나 부동산 책도 봤지만 그렇게 저의 방향이 처음 정했던 방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2, 3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나와도 시장은 그 사이 변화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가 2, 3년 고민할 게 아니라 나와서 변한 시장에 2, 3년 적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한다. 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타석에 서서 끝까지 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 강의를 20개씩 듣고 막 이러면서 발견했다시피 여러분에게도 어떤 포인트들이 잡히는 시간들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동일합니다. 자, 처음 시작은 늘 같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주위의 동료들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28년에 1월 26일부터 미라클 모닝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3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자, 대부분이 1년 정도, 1년도 못 버티지만 1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하고는 나는 이제 적당히 된 것 같아 하면서 사라집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계발 시장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시작해요.
60명, 100명, 200명 동기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6개월이 지나 보면 반의 반도 안 남아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한 두세 명 남아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든 자기 개발이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끝까지 해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기회는 주어질 겁니다. 자, 강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사분들 중에 끝까지 해 나가시는 분들보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사라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스타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의를 진행해요. 예를 들면 한 명이 신청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명이 신청하면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단하실 거예요? 연기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죠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대부분 해야죠, 해야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그 현실 앞에서 다들 무너져요. 제가 이거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명이 있더라도 강의를 진행하고 그 한 명을 감동시킨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스타 강사가 될 가능성은 사실 낮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겠다. 단 한 명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시장에서 여러분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미라클 모닝 패턴을 이어가고 제가 강사가 되겠다라는 결심하고 그때부터 3시간 이상씩 PPT는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왜냐하면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고 PPT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저도 지금도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줄 거니까요. 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이 두렵죠.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처음은 존재를 합니다. 저도 강사를 처음 해봤고요. 저도 사업을 처음 해봤고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봤고요. 뭐든 다 처음이 존재를 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시작의 두려움들을 못 이겨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발 내디디면 되는데 그 한 발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처음은 늘 어렵죠.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 저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만 번 정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자, 지금 잘하고 싶은데 어설퍼 보이고 남이랑 비교해야 하면 또 힘들죠. 괴롭죠. 자, 여러분이 잘하고 싶으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시 하시면 되고요. 과감히 도전하시면 됩니다. 흔히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예 포기가 아니라면 잠깐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자, 누구나 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회. 기회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신 기회는 누군가가 잡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회는 사라진 거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는데 틀린 얘기예요. 내가 놓친 기회는 누군가에게 가서 누군가 그 기회를 잡습니다. 자, 로또 1등 누군가가 잡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야 만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그 기회는 평생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자, 제가 이 강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을 기획했던 것들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자천을 경험하고 하나뿐인 생명선, 파이프라인이 하나라는 거는 월급밖에 없다는 얘기는 생명선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생명선이 끊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일 당장 여러분 월급이 끊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남편 월급이 끊깁니다. 회사가 만약에 망합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소득이 없어집니다. 월급이라는
위태로운 줄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자, 내 월급이 영원할 거다. 괜찮다. 하시는 분 맡기셔도 됩니다. 저는 월급의 생명선이 끊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공포감을 경험했고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명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주식을 공부했고요. 부동산 공부를 했고요. 책을 읽었고요. 경제를 공부했고요. 자기계발을 했고요. 강사를 하게 됐고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예전에는 생명선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줄이 끊어지면 저는 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끊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줄이 탱탱하게 저를 지탱해 주니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월급의 수입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이 생각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하고 몇 년간 더 살게 될지, 그러면 내가 몇 십 년 동안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더 좋겠죠. 저는 그거를 뒤늦게 알게 됐고요.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공포감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이드 허슬러가 되셔야 되고요.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하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패시브 인컴을 만드셔야죠. 자,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쿠팡 이츠 배달.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하고 소액의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이드 허슬러 또는 패시브 인컴으로 이걸 쓴다.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이 배달하지 않는 순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지 않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역시 시간과 돈을 바꾸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사이드 허슬러, 패시브 인컴이랑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경제적 자유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쉽게 무한복제가 가능한 게 여러분에게 돈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쿠팡이츠는 배달하지 않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 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류의 일들은 일시적으로 경험해보고 50만 원, 100만 원 벌었네? 그 다음 200만 원 벌 수 있게 뭘까? 스텝으로 바른 건 괜찮지만 그걸 여러분의 세컨 잡으로 삼는 거는 여러분의 시간을 돈과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시브 인컴 만들고 사이드 허슬러를 하시고 디지털 노마드가 된다면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럼 결국 직장 탈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직장을 다니는 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직장 외 또 수익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과거에는 뭐 건물, 월세 이런 것들 부동산으로 자동화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컨텐츠로 자는 동안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키포인트가 되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출발점 달라요. 출발점 다르다라고 몇십 년 동안 다르다라고 불평불만 해봤자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여러분이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내적인 요소를 바꾸십시오. 책을 좀 더 읽던가 자기계발하든가 나의 컨텐츠 찾든가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출발점이 다르다는 불평불만은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 감정적인 손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저 역시도 금수저, 흑수저 나누면 흑수저 쪽이고 흑수저 쪽에서도 저는 무수저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수주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게 제 초본이고요. 37번째, 지금 살고 있는 제 송파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제가 얼마나 많이 이사를 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보다 이사 많이 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극심한 무수저에 저도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들을 보시면 희망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만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불과 2, 3년 만에 이뤄낸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 같은 케이스를 저는 아직 잘 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첫 강의를 진행하고 한 달에 2번 강의를 진행하고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연봉 1억의 강사가 됐죠. 남들은 운이 좋다 뭐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엄청난 노력했습니다. 제가 요즘 헷갈려요. 1시간 특강을 위해서 제가 6,000장을 만들었나? 그리고 6시간 저의 원데이 강의를 만들 때 2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강사 시장으로 나올 때 PPT 강의가 11만 원이었어요. 6시간에. 1시간에 2만 원꼴도 안 됐죠. 근데 저는 처음 런칭할 때 27만 원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망할 거야. 누가 세상에 27만 원 주고 PPT를 듣니? 라고 저한테 모두가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 6시간 강의를 위해서 2만 장 만들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PPT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하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PPT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냈고요.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PPT는 기능형 강의가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 도구로 쓸 수 있는 디자인, 기획, 마케팅이 들어간 요소로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오픈한 것처럼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는 30만원, 32만원, 35만원, 37만원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켄두야, 너는 잘 될 줄 알았다. 맛있는 것 좀 사라. 한턱 써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위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공을 이뤄내는 건 내 자신이고요. 시도하고 타석에 서는 건 내 자신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타석에 설 수 없게 방해할 수 있지만 결국 타석에 서지 않는 거는 내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제가 14년 8개월 6일 동안 일하면서 연봉이 5,500 정도 됐습니다. 마지막엔 연봉을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퇴사 후 연봉입니다. 회사에서 14년 8개월 6일 동안 일한 거에 몇 배수 이상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컨텐츠,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라 1년 내내 노력해서 여러분의 연봉 인상 얼마나 되셨나요? 1,000만 원 오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그럼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실질임금, 명목상 임금과 실질임금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연봉이 올랐다라고 좋아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노력할 시간의 일부를 빼서 자기개발하시고 나의 컨텐츠를 찾는 데 집중한다면 다른 미래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고 찾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찾아졌습니다. 찾아졌으니까 그걸 향해서 돌진을 했고요. 돌진한 결과 저만의 성과들을 얻어냈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낸 컨텐츠입니다. 8개월 만에 만들어낸 컨텐츠입니다. 남들은 하나 만들기 힘든 것들을 저는 30가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자,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그리고 26일 강의, 그 이후에 저희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캔두와 함께 성장하고 연봉 1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의 삶에 만족하고 직장의 월급에 만족하고 계속 직장인의 월급에 만족하시면서 산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유지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다른 얘기가 펼칠 거예요. 직장인의 99%는 현재 받는 대우, 연봉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고요. 회사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숨을 회사에 맡기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실행했고 저의 목숨을 이젠 저에게 맡기죠. 제가 사업을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변호사, 의사 부럽죠? 저도 과거엔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높은 연봉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물통의 크기만 차이 있겠죠. 연봉의 차이만 있겠죠. 그들 역시도 일하지 않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도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도 질병, 정리해고, 퇴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후기를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자, 후기 작성자 중에 전원에게 드립니다. 이거는. 자, 유용한 마케팅 사이트를 공유 드립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이 얻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마케팅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또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메일 마케팅은 안 통하지 않냐고. 그건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 이메일 마케팅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열심히 쓰신 한 분을 선정해서 자, 저와의 1대1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분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 30분의 가치가 여러분 금전적으로